8시 10분까지 끝내시면 돼요. 10분까지.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는 분들은 뭐 우리 저 현건 선생님이나 1년 만에 뵙는 네, 우리 조청님, 우리 박정근 오늘 처음 봤고, 예. 김정현하고 오늘 처음 봤고, 김정미 작가님 봤었고. 아니면 더 젊어지신 것 아유,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유년이 이 박일호 치과 원장님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고, 네,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처음 뵙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임스 조이스 특강은 사실은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미리 조율을 한게 사실은 유리시즈나 젊은 예술가 조상이나 더블리너나 피네건 베이크나 작품별로 해서 사실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조이스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작품 맞춰서 조이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오늘 김종현 제임스 조이스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앞으로 되려면 정말 좀 더 진정한 피아니스트가 제임스 조이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정근은 뭐 지금 한해종에서 이론하고 있지만 네. 제임스 조이스를 꼭 필독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작가예요. 그래서 잠깐 오늘 보면 제임스 조이스는 카톨릭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조이스가 그랬기 때문에 젊은 예술가의 조상에서 본인이 거부하고 싶은 세계의 네트가 뭐냐? 바로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건물과 바로 종교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물, 그 다음에 국가 아일랜드라고 하는 네트에서 해방해서 셀프 엑사일이라고 하는 자기 내적 망력을 꾀했던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제임스 조이스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모더니즘을 열었던 어떻게 계기가 되는 거대한 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블린에서 태어났고요. 1941년 1월 13일 스위스에서 죽었는데 59살 때 죽었는데 유리시즈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소설이 다시 잉태됐다라고 할 만큼 유리시즈는 정말 중요한 작품 중에 작품인데 하나 농담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문과 교수들 중에서 유리시즈 원서를 읽은 분들은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난해하게 짝이 없고 조이스가 새롭게 만든 신조어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이스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오늘 아이고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뭐 롱타임 노스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조 교수님 못 오신다 그래서 대타 회장님, 피치타 회장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지나가다 연락드렸었는데 또 갔다. 인사는 나중에 같이 예. 하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는 우리가 일명 영문학에서 조이스 인더스트리라고 할 만큼 조이스 산업이라고 할 만큼 조이스에 관한 논문이 1년에 거의 1만 과장하자면 10,000건 이상이 나와요. 그 정도로 조이스는 사실은 영문학자들이 넘어가야 될 하나의 산인데 불행하게도 조이스를 연구하는 우리 한국 학자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김성숙 교수 이분은 조이스만을 50년을 넘게 연구한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의 그 번역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도 약간의 오용이 많은 까닭이 이분이 아일랜드나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국내에서 체제에서 선생님 이후에 국내파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역된 거에 대한 것들을 약간 중력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제임스 조이스의 최고의 권위자는 지금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 명예의 교수 김종건 교수님인데요. 이제 그분이 더블린에 가서 거의 한 7, 8년 동안을 조이스 연구만을 하면서 피네건 웨이크라고 하는 피네건의 경례라고 하는 조이스의 가장 난공불락 유리시즈도 난공불락이지만 가장 최후의 작품인 피네건 웨이크를 번역하는데 2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김종건 교수가 정말 평생을 바치며 번역한 게 바로 피네건의 경례라고 하는 피네건즈 웨이크라고 하는 이런 작품인데 어쨌거나 이 피네건의 경례가 사실 이 번역 유리시즈와 피네건의 경례가 번역되기까지 우리 한국에 시간이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정도로 유리시즈나 피네건의 경례는 지금 한국 그 소위 웹스터라든가 OED,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수백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과 뭔가 조이스 연구에 관련되는 비롯된 여러 가지 소위 말 레퍼런스를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장편 소설에서 실험적인 언어 사용과
새로운 문화 양식을 개척한 것으로 유명을 하고 있죠. 1904년 아일랜드를 떠난 이후에 트리에스트, 파리, 취리에 여생을 보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 작품을 젊은 시절의 작품과 분기별로 잠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올려보시면 젊은 시절의 작품에서 보면 바로 이 기숙학교 클럼버스 우드 칼리지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되는 캐톨릭 학교예요. 이 학교가 아일랜드의 이턴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명문이에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더블린에 가봤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이턴으로 묘사를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일을 게을리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재미난 게 제가 조이스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의대를 갔다가 뭐 저도 이제 의대 다니다가 중퇴하고 연구하고 왔지만 그 의대 다니다가 이분이 그만두고 뭘 했냐면 목소리가 굉장히 뛰어난 코크 출신이에요. 얼스대 코크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굉장한 성악가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나가기에는 부족했고 그래서 아마추어 성악가로서 펍에 가서 술 마시면서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생업에 굉장히 게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생업을 좀 근데 엄마가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그 조이스의 강박관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조이스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를 요구했지만 조이스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상처를 입고 돌아가셨지만 조이스가 그 가족에 대한 특히 엄마에 대한 인종에 자기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 평생을 속죄하고 뭐 나름대로 죄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작품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그 재미난 게 조이스가 아버지를 닮아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작가 출신 치고는 기타도 잘 치고 조이스는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이 조이스의 아들이 또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성악가로 나오자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딸은 파리 시절 때 사블 베케트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그 뛰어난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작가를 그의 작가를 딸이 보면서 그 짝사랑을 하는 바람에 사블 베케트 때문에 딸이 정신병자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 딸의 정신병자 뒷바라지 때문에 조이스가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그 안질이라든가 이 눈의 병을 알아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고 맨 마지막 59살 때는 소위 말하면 요번에 그 누구죠? 그 가수 서강대 나왔던 가수가 죽었던 그 뭡니까? 누구지? 그 신해철 천공이 생겨가지고 수술 어떻게 보면 의료사 때문에 스위스에 죽었어요. 그래서 일단 조이스가 바로 밑에 1893년 4월 동생 스테니슬로스라고 했는데 이 동생과 조이스의 관계가 또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조이스 연구가들이 요즘 내가 보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조이스가 자기 친남동생과의 그 테오와 그 빈센트 반 고흐와 테오의 그 관계처럼 정말 끈끈해요. 근데 그에 대한 동생과의 관계를 조이스 연구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동생과 소위 말하면 그 뭐라고 하나 제임스 조이스와의 어떤 여러 가지 서간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라든가 동생도 교수입니다. 그 대학 교수를 지냈고 또 작품도 썼고 했는데 동생도 굉장히 뛰어난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인데 동생을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동생의 서간이나 동생의 작품을 통해서 조이스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더블린의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있는데 저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트리니티 칼리지 못지않게 굉장한 명문입니다. 캐톨릭 계통의 학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물 베켓라든가 그죠? 또 조이스가 가장 또 좋아했던 선배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니스 프리 포도라고 하는 시를 썼던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고 Riders to the Sea라고 하는 바다로 가는 사람들의 그 작가인 존 싱이라고 하는 바로 희곡 작가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재미난 거는 조이스가 유리시즈 오늘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유리시즈의 그 에피소드에 보면 조이스가 이 희곡 양식을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이스가 재미난 거는 파리 시절 때 자기 희곡 작품을 또 극장에서 공연도 또 하고 망명자들이라는 작품도 그리고 또 조이스가 영화관도 운영을 했고 그러다 물론 망했지만 그러니까 조이스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 재미난 건 이제 쭉 내려가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 헬리 깁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바로 여기 보면 현현이라고 하는 한자 보이죠. 에피판이라고 하는 바로 조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게 보면 눈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에피판이라고 하는 현현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조이스를 알려면 에피파니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 예술가의 조상이라든가 유리시즈라든가 더블린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뭐 피네건 웨이크 쪽 가면 이 현현이라고 하는 에피파니적 이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조이스가 갖고 있는 예술성과 신성성이 함께 컴바인이 맞닥뜨려지는 그 어떤 그 순간을 우리가 에피파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에피파니라고 하는 현이라고 하는 한자로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바로 이 용어를 썼다. 그 다음에 파리로 중간에 쫙 내려가시면 파리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재미난 게 제임스 조이스가 바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그 철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재미난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와이프 크산티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 와이프 앤 해스웨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앤 해스웨이가 셰익스피어와 7, 8년 연상인데 제임스 조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앤 해스웨이가 셰익스피어를 소위 말하면 그냥 뭐 자기 만들었다. 여자가 강한 여자. 그래서 크산티페의 역할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앤 해스웨이가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처가 소크라테스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러니컬해도 이제 그 조이스는 자기 와이프 그 바나 그 소위 말하는 노라 바너컬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났냐면 호텔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호텔 클리너예요. 호텔의 소위 말하는 챔버 메이드예요. 근데 그 여자를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만나자마자 잤어요. 자가지고 정말 원나잇이 아니고 이 여자에 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이스의 그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 보면 정말 차이가 나는 하층민 출신인데 이 노라 바너클이 갖고 있는 관능적인 미 그리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 자연미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 노라라는 여자와 평생을 같이 있다가 조이스가 49살 때 노라를 데리고 처음으로 결혼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다가 죽기 10년 전에 했는 아들, 딸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뭔가 자유인으로서 살고 싶어 했던 조이스인데 특이한 것은 제가 이제 조이스를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조이스도 약간 동성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16살 때 조이스가 처음으로 창조촌에 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신학대제를 정말 줄줄이 외우다가 어느 순간 조이스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 굉장히 많은 그 회의를 가지면서 창조촌으로 뛰어들어서 척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스가 정말 이제 그 작품 속에서 많이 나오지만 욕망을 허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욕망을 허락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 샤강이 이야기했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프랑스와 사강의 이야기가 있듯이 조이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덕적인 욕망, 반능적인 욕망에 당당하자라고 하는 주의가 바로 제임스 조이스예요. 그래서 조이스의 유리시즈를 보면 그때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에서 영어권에서 출간한 게 아니고 파리에서 출간했어요. 파리에서 바로 실비아 비치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미국 여자인 실비아 비치가 파리에서 시간도 있어요.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주인은 바뀌었지만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이 책을 유리시즈를 발간을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검소가 됐어요. 그때 정교도 왜냐면 굉장히 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유리시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때 그 당시 조이스가 유리시즈에 이렇게 정말 그 난사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조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욕망적이고 본능적이고 어떻게 좀 배설적인 것들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언어로 까발리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만드는 그런 약간 뭐랄까요 특이한 소설적 기법을 썼기 때문에 말의 장난, 말의 언어의 유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리시즈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유리시즈 때문에 바로 T.S. 엘리어트의 황무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항구지에 T.S. 엘리어트가 바로 유리시즈에 너무나 경악하고 충격을 먹으면서 사실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조이스가 애꾸는 냈죠. 문화를 신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영국 초상화 박물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대표적인 사진. 잘생겼죠. 내색적인. 자 이때가 나이가 이제 죽기 한 몇 년 전에 조이스예요.
이게 전 것도 참 제가 좋아요. 그죠? 참 프로이드가 그랬네. 그 다음에 조이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자가 누구냐? 바로 버지니아 울프예요. 아, 무슨 말이야? 버지니아 울프가 유리시즈와 필리건 웨이크를 보고 A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자기 작품 속에서 많이 담궜어요.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아일랜드 작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굉장히 잘생겼죠. 예이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가 김종기가 따라왔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가방 목지 사물 베케트예요. 베케트가 굉장히 생각보다 발 하나 좀 저거 보이죠? 그때도 방황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모델 포스인데요. 모델 포스죠. 예.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웨이스트랜드라든가 프록, The Love Song of Frog. 여러분들 혹시 프록의 영가에 보면 첫 소절이 이거예요. Let's go then, you and I, when the evening spread out against like passions, eternalized in a table 해가지고 자, 너와 나 이제 거리로 나서자는데 그 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그 마취되어 있는 환자처럼 저녁 놀이터로 누워있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거 뜬금없이 Let's go then, you and I 했어요. 야, 뜬금없이 너 나랑 가잔 말이야. 어디를? 바로 마취된 환자처럼 들어누워있는 전형부를 보고 나가자고 이제 프록 연구에 나오는데 여기에 T.S. 엘리어트를 이런 식으로 모더나이즈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T.S. 엘리어트의 얼굴이에요. 누가 그린 겁니까? 예, 여기 뒤에 작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아일랜드의 그 파란만장한 오스카 와일드. 아이고. 그 아일랜드인들이 참 문제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오스카 와일드, 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지 버나드 쇼,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조이스가 가장 그 자기의 경쟁자로 삼았던 사람이 셰익스피어. 자기가 잉글랜드에서 낳은 소위 가장 잉글랜드를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조이스가 평생에 하나의 자기의 적수로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작품 속에서 많이 패러디했고 셰익스피어적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래서 이 실비아 비치의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번역이 됐는데 이제 이 작품에 보면 조이스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예이츠 스타일이죠. 베이스 누구예요? 아, 맞아요. 프로브랑 출간되기는 네, 브로로 조이스가 언어적 천재적 그게 있어서 이탈리아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작품도 영어로 번역을 했었고 조이스가 또 입센의 작품을 갖다가 또 영어로도 번역하고 노르웨이어를 배웠어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여지껏 뭐 지금 죽은 작가와 살아있는 작가를 다 생존 작가랑 죽은 작가를 다 합치더라도 언어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가를 3명 정도 만약에 이야기하라면 저는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작가, 그 다음에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신병자는 맨 막판에 몰려서 사실 미국의 정신병원에 갇혀져 있지만 정말 그 뛰어난, 그 다음에 T.S. 엘리어트예요. 엘리어트도 마티너, 히브리어, 그리스어 시 쪽에 보면 종횡무진. 그러니까 T.S. 엘리어트의 웨이스트랜드 항무지라고 하는 그 시를 T.S. 엘리어트가 40페이지에 주석을 달았어요. 그 정도로 자기 시에 대해서 주석을 달 만큼 해박하고 아주 뛰어난데 재미난 거는 바로 T.S. 엘리어트는 미주리 출신이지만 영국에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해서 그때 그 당시 모더니즘을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T.S. 엘리어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 다음에 에즈라 파운드, 제임스 조이스. 재미난 게 실비아 리치의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유리시즈를 갖다가 딱 발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바로 달려왔냐면 D.H. 로렌스가 달려와서 샤탈리 러버스, 샤탈리 부인 있잖아요. 샤탈리 부인 자기 책 내달라고 그랬더니만 실비아 리치가 가감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도 음소로 지금 처리해가지고 자기 셰익스피어 컴퍼니를 야한 책 내는 출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마저 하면 자기 완전 낙인 찍힌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D.H. 로렌스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출판사가 아니다. 이것도 유리시즈 내는 것도 리버라고 하는 조이스의 후원자 페이트론이 돈을 다 기부해서 1000권만 찍었는데 1000권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근데 전 1000권이 미국에 들어가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해밍웨이가 굉장히 이 책 1000권을 집었는데 자기 친구들 동원해서 배에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책 2권씩 굉장히 두꺼운 이 책에 거의 한 1000몇 편 더 두꺼워요. 이거 1, 2권짜리예요.
두꺼운 원서를 남자 2명들이 배에다가 임산부처럼 해서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서 캐나다 갔다가 미국이 들어올 때 해밍웨이 친구들이 다 해가서 청구를 미국에 집어넣는데 금서라서 금서라서 그러니까 외설적인 책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서 오히려 영어권인 미국과 영국에서 오히려 못 들어가고 캐나다 그때 난 프렌치 영도 있었고 그리고 파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 쪽에서 근데 유럽 쪽에서 이제 영어를 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이 많이 못 나갔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바로 보시면 스티븐 히로우라든가 더블린 사람, 더블리너스는 여러분들 왜 봐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단편이 이제 묶여가지고 더블리너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묶음책으로 나왔는데 왜 제가 이 더블리너스를 여러분들 봐야 되냐면 아일랜드에 가기 전에 더블리너스를 보면 더블린의 시내가 지도처럼 저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 지명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린 갔을 때 더블리너스를 가지고 가서 보면 그때 그 지명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일랜드의 더블린은 정말 그 예이스와 조이스와 베케트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블린이라든가 After the Race라든가 The Sisters 이런 것들이 더블린 사람들이 나온 단편의 하나의 주제들인데요.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노라 바너클이라고 소녀를 만났는데 여기 아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골웨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 있는 한 지방에 있는 호텔에서 노라 바너클을 만났는데 왜 이게 블룸스데이가 중요하냐면 이 유리시스 때문에 6월 16일이 블룸스데이로 해서 아일랜드에 축제를 합니다. 바로 유리시스라고 하는 제임스 조이스가 만들었던 이 소설에 나오는 블룸이라고 하는 스테픈 블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기념하는 블룸스데이가 6월 16일인데 제가 영국 유학생 때 블룸스데이 가봤는데 굉장히 정말 재미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루 만에 벌어진 에피소드를 담은 거예요. 바로 하루에. 그래서 여기서 6월 16일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블룸스데이를 6월 16일 날로 상징적으로 만들었어요. 내려가 볼까요? 다음에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그에서 만들었던 이제 작품들이 또 데드라든가 바로 밑에 보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 정말 꼭 필독해야 될 필독수입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왜 그러냐면 바로 빌둥스 로망이라고 하는 조이스의 성장 소설이에요. 조이스의 자서전적 소설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데글라스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조이스가 자기의 문학과 예술론을 피력한 작품이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글라스라고 하는 그 어떤 예술의 장인의 그리스 로마 신화인 데글라스의 그 아들이 이카루스예요. 바로 그 아버지가 장인이 밀랍 천사 그 날개를 달아줬는데 태양 쪽으로 가다가 꼬꾸라져 죽어버렸잖아요. 이카루스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허망의 정열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추락할 걸 알면서도 뭔가 태양을 향해서 쫓아가는 예술가의 열정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이스는 허망한 정열이라고 표현했지만 허망할 걸 알지만 정열을 보태는 아마 그런 어떤 그래서 젊은 예술가의 조상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시면 쥐리 시절 바로 세리슬로스가 이제 옥류됐고 전쟁 그때 자기 남동생 그때 이제 율리시스의 첫 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이제 해리엇 쇼 위버라고 하는 여사를 통해서 2,300파운드면 지금 돈으로 수천만 원입니다.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좀 내려가시면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파리 시절인데 이 파리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이스에게 파리 시절은 골든 에이지라고 할 만큼 황금 시절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미국 여자 주인 실비아 비치와의 아주 운명적인 만남 때문에 유리시즈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걸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실비아 비치가 운영하는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대한 개츠비의 그 작가 스콧 피츠제랄드의 부인 젤라도 왔고 해밍웨이 여러분들 잘 아는 리그즈 오브 글래스의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때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출한 소위 문인들이 다 바로 셰익스피어 컴퍼니를 거쳐갔어요. D.H. 로렌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그때 그 당시 영미 문학의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할 만큼 에즈라 파운드도 저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이스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 그래서 율리시스는 바로
호모의 작품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바로 이 작품을 바로 문학의 하나의 장르로 스타일로 차용을 한 작품이 바로 유리시즈입니다. 그래서 유리시즈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리시즈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파란만장한 삶을 바로 이 하루에 브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차입해서 한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소설이 바로 유리시즈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색, 적법, 적합한 기법 이런 것들이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불어댄다, blows up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바람이 들 때 raise the wind라는 식으로 바람에 대한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죠. 또 내려가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파리에서 쓴 피네건의 경야는 사실 프론티에 조이스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융과 그래서 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네건 웨이크는요, 밤에 꿈꾸는 상황을 나름대로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써가는 기법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썼는데 김정국 교수가 이걸 번역하는데 28년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이스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약을 먹은 상태 무의식적인 상태에 꼭 쓴 것 같은 글들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번역하는 데는 굉장히 맨정신 가지고 번역이 힘들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라적인 요소, 무의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썼던 책이 막 피네건의 경야야.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책 작품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가 한박대 가족들과 함께 취리로 돌아왔고 거기서 죽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장에 천공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의료사 때문에 죽었습니다. 밑에 잠깐 참고로 보면 조이스 조금 볼까요? 조이스 제임스 조이스 is one of the island's most influential and celebrated writers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이스가 아일랜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Famous Work 바로 유리시즈다. 그 다음에 레오폴드 블룸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한 인물이 1904년 6월 16일 하루 만에 지금 겪었던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바로 유리시즈라고 하는 작품에서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6월 16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노라 바는 그를 만났던 날이 6월 16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이스는 유리시즈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Single Day on June 16, 1944로 해요. 그러니까 노라를 만나고 이걸 쓴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더블린에서 1914년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그 다음 Feelings Awake 이렇게 작품별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 Columbus, Wood College, University College 다 이제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조이스 went to Paris. 바로 파리가 바로 조이스도 의학을 공부했어요. Study Medicine이라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린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가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이제 가서 1904년까지 아일랜드에 머물게 됐고 그해 이제 6월에 노라 바나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골웨이라고 하는 골웨이의 인물이에요. 그 아일랜드의 한 지방이 바로 골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에 첫 번째 소설 뭐 관련되는 글을 썼다.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내려갔고요. 1914년에 보면 바로 이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출간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출간하는데 상당한 영향력과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Joyce began to think seriously about writing the novel he had been formulating since 1907에서 유리시즈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했어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조이스와 실비아 비치와의 만남 파리에서 그죠? 그래서 유리시즈를 1921년에 촬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 그 다음에 1940년에 조이스가 바로 프랑스 남부로 날아가서 이제 나치 침공 때문에 이제 했던 이야기. 그 다음 쭉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조이스가 바로 이쪽 주리에 묻혔다. 조이스 제가 그 주리에 그 묘에 가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조이스 추종자들이 매일같이 꽃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아직도 조이스 산업이라고 할 만큼 조이스에 대한 정말 경배라고까지 할 만큼 조이스를 경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내려갈까요? 참고이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건 뭐냐면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적 성취에서 바로 네트라고 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조이스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패밀리였어요. 아버지와 엄마와의 유대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종교, 바로 캐톨릭.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일랜드는요, 벨파스트라고 노던 아일랜드와 남쪽 아일랜드가 있는데, 남쪽 아일랜드는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독립이 됐어요. 하지만 노던 아일랜드는 여전히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국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 수도가 벨파스트죠,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벨파스트 노던 아일랜드에 영국이 그때 당시 식민지하면서 노던 아일랜드, 남쪽 아일랜드가 독립이 되면서 노던 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 사람들을 많이,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웨일즈, 영국 사람들을 무진장 많이 집어넣어서 신교와 구교와의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국은요, 바로 헨리 8세가 결혼하기,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과의 교황과의 절연을 성공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성공의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신교,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앵글리칸 처치의 수장이, 첫 번째 수장이 누구냐? 바로 헨리 8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 그런데 노던 아일랜드의 신교와 구교, 아일랜드는 구교, 가톨릭인데 신구교가의 마찰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던 아일랜드를 왜 통일을, 소위 말하면 독립을 못 시키냐면, 영국 이주민들이 200만 명 가까이가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통일시킨다면 이 사람들 어디 갈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영국 정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바로 노던 아일랜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종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국 아일랜드가 갖고 있는 파넬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소위 아일랜드 독립의 하나의 시와 같은 파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지만요. 그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윌리엄 버틀러 예시도 그렇고, 조이스도 그렇고, 싱도 그렇고, 그 가톨릭, 그 소위 말하면 아일랜드의 정치사가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일랜드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속성하고 우리나라 속성하고 너무 비슷해요. 노래, 뭐 술만 마시면 춤추고 노래하고 서로 굉장히. 그래서 조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이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정치,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소크라테스의 악처, 크산티프의 역할, 셰익스피어의 와이프, 앤 해스웨이와 크산티프와의 비교.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문인들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스나 조지 버나드 쇼, 여러분들 잘 알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작가, 그 묘비명의.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 여러분들 혹시 글리브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작가 아세요? 그 글리브 여행기의 작가도 바로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일랜드 문인들이 영문학에서 빠져버리면 앙코 없는 찐빵이 되고요. 그 정도로 영문학에서는 아일랜드 문인들을 빼버리면 정말 알짜배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한 자존감이 있어요. 야, 너네 영문학사 해봤자 기껏 뭐 셰익스피어, 토마스 하디, 제인 오스틴, 몇 사람 빼놓고 누구 있냐? 사실 찰스 디킨스 없다. 야, 조이스 있지, 사물 베켓 있지, 윌리엄 버틀러 있지, 오스카 와일드 있지, 조지 버나드 쇼 있지, 존 싱 있지, 정말 아일랜드 사람 해봤자 세계적인 인물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이스가 정말 심심할 때마다 읽었던 책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에요. 신학대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가톨릭 역사, 신학에 관련되는 거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가톨릭 역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파리 시절의 사물 베케트와의 교류가 굉장히, 사물 베케트의 어떤 문학적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준 게 조이스와의 만남이에요. 조이스를 1년 동안 가방 못 짜면서 사물 베케트가 비서처럼 따라다녔어요. 베케트가. 그래서 베케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아이리시 불이라고 할 만큼 아일랜드 사람들이 역설이라든가 파라독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보면 뭔가 언어적 유희라든가, 그리고 임바이빙이라고 하는 술 먹는 거, 아일랜드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함도 있었어요. 예전에 포테이토 페이트가 해가지고 감자 기근 때문에 7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영국에 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어.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타닉에 보면 짐칸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쪽에 이주 갔던 기억나가요. 그때 아일리식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일랜드 문학의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든가 이런 문화, 걸출한 문화인데 다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아일랜드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의 딸이 베케트 때문에 상사병으로 정신병으로 갔고, 그 제임스 조이스가 평생을 딸내미 정신병 치료 때문에 여러 병원 전전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파리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주인 실비아 비치와의 교육. 그 다음에 조이스의 유리시즈 보면 나는 욕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욕망하도다. 자, 조이스가 노라 바는칼이라고 하는 자기 소위 실질적인 와이프에 가까운 여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정말 당당하게 바람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게이십도 하고. 그래서 이 노라가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조이스의 친구랑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조이스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자기가 한 짓이기 때문에 노라를 늘 의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조이스가 갖고 있는 작품의 약간 병리적인 거 이런 것들도 노라와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라가 호텔의 챔버메이드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라고 하는 게 조이스 연구가들의 거의 이야기인데 조이스 또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셰익스피어와 조이스를 제가 비교했냐면 셰익스피어가 자기 8살 연상의 앤 해스웨이랑 한테 당하고 자식 낳고 난 다음에 8년 동안을 런던 가서 있잖아요. 바람 엄청 폈어요. 그러니까 그 8년의 실종, 소위 말하면 그때 사라진 그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남성 편력과 여성 편력이 바로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나와요.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제가 번역하고 보면 이 셰익스피어의 실종된 8년이 보여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문학, 특히 작가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의 바람이란 좋은 작품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뭐 조교나 우리 좀 어려운 친구가 된 거지만 욕망할 때 하라, 바람 필 때 뭐 바람 피라. 이게 바로 조이스가 늘상 하고 싶은 욕망에 순종하라. 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가 바로 조금 내려가 볼까요? 아까 전에 저 위에 김저기 조금 더 올려봐요. 조이스에 조금 더 올려볼까요? 보면 빛 속에서 빛나는 어둠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사실 이게 빛이라는 게 빛과 어둠은 대조되어 있는데 조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A darkness shining in brightness which brightens could not comprehend라고 해가지고 바로 빛 속에서 빛나는 어둠 굉장히 메타포리컬하잖아요. 바로 빛과 대조되는 게 darkness 어둠인데 조이스는 빛 속에서 빛나고 있는 어둠을 빛난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엔 다름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그 다음에 뭐 그런 해면과 자기 마음의 책을 읽으면서 유리시즈 의미가 잠들어 있으면 언어도 잠이 든다. 의미가 춤추면 언어도 춤춘다. 조이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의미가 죽어 있다면 나의 언어도 죽어 있다. 하지만 의미가 살아있다면 바로 나의 언어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이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는 이게 젊은 예술가의 조상에 보면 to err이라는 표현을 나와요. 실수하는 거. 이게 바로 to live,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mistake라는 단어.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발견하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전문이다, 대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 The actions of men are the best interpreters of their thought. 어떤 한 인간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의 사고 패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다음에 조이스가 바로 젊은 예술가 조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Welcome all life I got to encounter for the millionth time the reality of experience and to first in the smith of my soul the uncritic creative conscious of my ways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 삶이여 나에게 올라면 와라 나는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 어떤 수많은 경험이라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종족에 정말 창조되지 않는 바로 양심 그거를 내 어떤 영혼의 대장간에서 갈고 닦겠다라고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조이스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결코 뿌리치지 않고 다 억셉트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God made food 신은 음식을 만들었지만 바로 악마가 그 음식을 조리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God made food, the devil the cooks. Touch me, soft eyes, and soft hand. I'm lonely here. Oh, touch me soon now. What is that word known to all men? I'm quite here alone. Said to touch me 했는데 여기 제임스 조이스의 유리시즈에 보면 이게 블룸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조이스가 알고 있는 인물을 차용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이 유리시즈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글에서 보면 조이스도 굉장히 외로운 영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I wanted the real adventure to happen to myself라고 했는데 조이스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어떤 모험을 정말 원한다. 진정한 모험. 바로 이것이 바로 집에서 머물고 있다면 결코 내가 맞닥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아닌 내 집이 아닌 해외로 나가겠다. 그래서 조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셀프 엑사일이에요. 내적 망명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망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자기 조국에서 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조이스가 영어로 객관적으로 자기 모국인 영어로 작품들을 쓰면서 유럽이라든가 해외에 알리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이스 저는 이제 셰익스피어를 이제 셰익스피어 연구자지만 학부 때 제임스 조이스의 논문을 썼어요. 그 젊은 예술가의 조상, 그 다음에 더블린에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이스에 대한 애정을 사실은 볼 수가 없어서 저번에 우리 김 작가님이 제임스 조이스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이스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이드를 연구하면서 셰익스피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셰익스피어와 조이스가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첫 번째, 노라 바너클도 굉장히 악처예요. 셰익스피어의 앤 해스웨이가 굉장한 여장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양쪽을 비교해보면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조이스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르에 관심을 가졌어요. 희곡적인 장르, 영화, 다음에 조이스가 재미난 거 있잖아요. 펍 가면 노래 불렀어요. 굉장한 성악가예요. 그래서 이 코크리라고 하는 코크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미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세인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는 성인이 바로 세인트 패트릭이에요. 세인트 패트릭 성인이 4세기에 영국에 왔을 때 웨일즈 출신이에요. 그 웨일즈 출신들이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웨일즈는요, 재미난 게 언어에 모음이 없어요. 거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웨일즈 있어요. 웨일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웨일즈 제가 운전하고 할 때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 웨일즈어로 쓰고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되어 있어. 정말 처음에 운전할 때 헤맸어. 근데 그 정도로 웨일즈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웨일즈를 들어보면 꼭 음악하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인트 패트릭 바로 그분이 바로 웨일즈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바이킹 침범을 받았긴 하지만 라틴 계통 쪽으로 해서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그리고 노래를 사랑하고 춤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정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우선 사람을 좋아하고 두 번째 임바이빙, 술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술 먹고 하면요 어깨동무하면서 무조건 춤춰요. 아일리시 댄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정서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본하고 중국에 끼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학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 최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근데 정말 아일랜드 사람들이 정말 인구는 적지만 문화적인 프라이드는 엄청나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자 하는 배우자가 아일랜드에서요. 왜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자식들에게 잘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 배우자로 어떤 소위 웨일즈 사람을 하겠냐, 잉글랜드 사람 하겠냐, 여러분들 코널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봤나요? 코널. 바로 대본 아래가 코널인데 조이스가 굉장히 사랑했던 잉글랜드의 동네 코널이 아일랜드와 비슷하게 돼요. 제가 이제 대본 지방 수도 엑스터에 제가 8년 동안 유학생을 했는데 바로 아래가 코널인데 이 코널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소위 말하면 예전에 킹 알프레드 대왕 이후에 아스 왕의 무덤이 아스 왕이 엑스칼리버 뽑았던 틴타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조이스가 그 동네 엄청 사랑했어요. 신화죠. 신하지만 그 현장이 있어요. 8시 10분까지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래서 코널 지방의 15분. 조이스뿐만 아니라 D.H. 로렌스도 네. 엄청 좋아해서 2차 대전 때 세인트 아이비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화장품만 세인트 아이비스지만 세인트 아이비스라고 하는 동네 세인트 저스트 이런 동네에 많은 분들이 2차 대전 때 갔었는데 어쨌거나 조이스도 코널이라는 지방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코널 지방을 거의 수십 번 가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코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릿이라고 하는 언어가 아직 살아있어요. 웨일시처럼 이제 내가 너무 놀랬던 게 엑스터에 이글 타본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자주 단골로 갔어요. 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그 미스터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그 철학자 비슷한 이름인데 그 친구가 I'm from Cornell 이러는 거야.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I can speak
코니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도 해방을 했더니 코니시를 하는데 웰시와 아일리시와 너무 닮은 거예요. 아일랜드도 굉장히 자원들이 별로 없죠. 꼭 시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니시라는 단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이 제임스 조이스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토속적인 거, 신화적인 거, 수수께끼, 민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율리시즈나 필리건 웨이크나 기타 등등 보면 아일랜드의 민족적이고 토속적인 부분을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뿐만 아니라 조이스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많은 작품과 소네트 작품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어떤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많은 차용을 했지만 조이스도 자기 소설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소설이지만 소설 속에서 다양한 인물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아까 8시에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거로 제임스 조이스 강의는 가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조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조이스가 8년 가까이 8년이 걸렸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생업도 있고 또 조이스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딴 나라 갈 때마다 영어 선생 많이 했어요. 영어 선생 영어로도 하고 여러 가지 여튼 뭐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는데 다행히 위버라고 하는 이제 페이트론을 만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폈고 실비아 비치 만나서 그 전에는 엄청나게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8년이 걸렸으면 그 초반하고 그 나중에 쓴 거하고 뭔가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지나요? 점점 갈수록 많이 이제 뺄 거 빼고 왜냐면 실비아 위치가 에디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야한 주관이라든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근데 그 조율 역할을 또 누가 했냐 바로 베케트와 또 에즈라 파운드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이 많이 했죠. 해밍웨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이스를 추앙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베케트와 또 아까 얘기했던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이 인물 두 인물을 우리가 사실 조이스와 떼낼 수가 없어요. 에즈라 파운드는 사실은 미국을 팔아먹은 스파이 형식으로 해서 병원에 갇혀져 있을 만큼 하지만 이 에즈라 파운드의 펜토스 같은 이런 시는 라틴어 히브리어 할 것 없이 아직까지 우리 영문학에서 번역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히브리어 배우고 있고 라틴어 배우고 있고 셈저고까지 배우고 있는데 에즈라 파운드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여튼 간에 에즈라 파운드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 한국 영문학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실험 정신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지금 2년째 셰익스피어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언어적으로 너무나 내가 딸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셈저고를 배철영 교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배우고 있지만 이게 언어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마스터가 없으면 에즈라 파운드의 펜토스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테니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 유리시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또 혹시 뭐 사모님이 악처세요, 현처세요? 저 와이프 다행스럽게도 선처게 그 착한 와이프라서 제가 문학적으로 성취를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셰익스피어는 뭐 대중적으로 다 성공했는데 이분의 저 작품은 왜 그 살아생전에 대중화에 성공 못했을까? 우리 한국에서는 대중화에 성공 못했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사후에. 그러니까 생전에 셰익스피어는 생전에 그걸 누렸는데 셰익스피어는 사실은 생전에 누렸던 거는 셰익스피어 책으로 누렸던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사업을 했어요. 고리업을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아니 생전에 그 뭐죠 작품 아니요, 뭐 공연 같은 거 하셨. 그거는 챔버스 티어트라고 그래가지고 왕정에 관련되는 이제 여왕의 이제 뭐라구나 후원을 받고 또 셰익스피어가 옥스퍼드 공이라든가 이제 귀족들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아까처럼 그 조이스처럼 페이트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했는데 책을 그때 당시 살아있을 때는 책 때문에 인세를 받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셰익스피어도 단지 후원자 잘 만나고 고리업하고 또 아버지가 장갑 공장 또 사장이고 다른 데로 중간 정도 규모의 그런 상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죠. 네. 또 뭐 저 아까 너무나 핵심적인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뭐 선처세요, 악처였습니다. 아직. 네. 사모님 볼 때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노코멘트네. 네. 작가로 저 성공하려면은 네, 예. 어떠한 기질이 제 친구 중 하나 작가가 있는데요. 예, 예.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제가 볼 때는 이혼하고 난 이후에 성공할 것 같아요. 이혼했으니까 이제 성공. 이고 나서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데 예. 내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처를 한 명 만나서 그냥 악처를 붙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전 정신도 강하고 하여간 올 봄에 같이 저기 등산 그 안나푸르나 갔는데 나는 저 고산증이 무서워서 약을 먹었는데 이 친구는 약을 안 먹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작가가 이 정도 도전 정신 없어도 되겠냐. 그러더니 진짜 가서 정상 가서 머리 아프다고 낑낑대고.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뭔가 남다르네요. 남달라. 조이스가. 그랬기 때문에 조이스겠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제가 페북의 그 징하니까. 닉네임이 조이스 허예요. 그래서 그만큼 조이스를 저도 좋아했죠. 진짜. 또 근데 혹시 아무튼 영문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이블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장 저 대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영문학 하는 친구가 이 제임스 조이스의 그 언어와 타고난 그 어휘력은 네. 정말 범접이 안 된대요. 맞아요. 너무너무 대단하대요. 그 인공 똑같은 말을 AI가 거의 안 쓴대요. 카피할 수 없는. 영어로 쓰는데 현재랍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그러셨죠. 그래요. 완전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 영국 제국에 대한 반발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영어에 대한 반발감. 그래서 조금 패러디한 거지. 그 영어를 자기식대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조이스를 읽으면서 원서를 읽으면서 많이 절망해요. 절망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은 난 한국 사람이니까. 그 우리 조이스와 조금 버금가는 거는 아니지만 가장 난해하기 짝이 없는 박상용이라고 하는 작가의 죽음에 대한 한 연구, 열명길 뭐 이런 책들 읽어보면 야 우리 한국의 작가 중에 박상용 같은 박상용 씨도 캐나다 이민 간 지 30년 넘었지만 지금 뭐 하냐면 최근에 불러놨지만 와이프 간호사인데 시체 닦기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박상용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저도 그 그죠? 책 네. 보다가 너무 지루하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옥황상제교를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또뭐 질문. 궁금한 건 예, 예. 이제 식사하면서 그럴까요? 예, 예. 질문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